여름 오후, 태양은 마치 서울 강남 한복판의 횡단보도 신호등처럼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 뜨거움은 팔에 달라붙어 머리카락까지 무거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종류였다. 경기도 가평의 작은 호숫가에 자리 잡은 미소네라는 이름의 과일 칵테일 노점에서 주인장 이미소는 손님들에게 독특한 감귤 칵테일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 그녀의 노점은 작지만 인기가 많았다. 미소는 자신만의 특별한 칵테일, 특히 그 유명한 감귤 칵테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진한 산미와 함께 감칠맛을 내는 그 맛은 호수의 맑은 공기만큼이나 상쾌했다. 기본 감귤 칵테일 한 잔 드릴까요? 미소가 물으며 두꺼운 유리잔에 설탕을 넣고 신선한 감귤 조각을 자르기 시작했다. 뭔가 특별한 걸로 부탁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미소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뭔가 달랐다. 미소는 순간 그의 깊은 눈동자에 빠져들었다. 하얀 린넨 셔츠를 약간 풀어헤친 키 크고 검은 머리카락의 남자였다. 마치 여름바람 광고 모델처럼 생겼지만 미소는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산미가 강하면서도 깊은 맛으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소는 살짝 짓궂게 달콤하거나 매콤한 건 어때요? 라고 응수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산미가 강하지만 잊히지 않는 맛으로 하죠. 미소는 그의 미소가 비밀을 숨긴 듯 보여 짜증나면서도 흥미로웠다. 정성껏 칵테일을 만들면서 미소는 라임을 더 넣고 신선한 민트 잎을 살짝 더했다. 차가운 잔을 그에게 건네자 그는 입술에 잔 가장자리를 대고 천천히 맛을 보았다. 미소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이렇게 맛있는 라임은 처음이야. 그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미소는 눈을 굴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다. 조심하세요. 라임 중독되면 어쩌려고요? 그러자 그는 미소에게 우아하게 자기소개했다. 저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태훈은 매일 혼자 노점을 찾았다. 언제나 느긋하지만 관심이 가득한 태도였다. 미소는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으면서도 점점 더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태훈은 마치 호수의 물결처럼 매일 같은 시간,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며 주황빛으로 물들 때쯤 나타났다. 오늘은 준비했어요. 셋째 날, 태훈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며 노점의 높은 의자에 앉았다. 내 라임 칵테일은 정말 위험해. 미소씨, 오늘도 한 잔 더 견뎌볼게요. 미소는 팔짱을 끼며 진지한 척했다. 비타민C 과다 복용은 책임 못 져요. 그럼 생강과 패션프루트 섞인 거 한 잔 주세요. 강한 맛이라도 좋아하니까? 태훈은 윙크하며 미소가 준비하는 동안 차가운 물을 마셨다. 미소는 그가 이렇게 쉽게 자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게 짜증나면서도 마음 한켠이 두근거렸다. 자신은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흔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태훈은 달랐다. 새로운 칵테일을 건네자 태훈은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다. 그리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재능 있네요. 이 음료라면 누구든 무너질 거예요. 칭찬이에요. 아니면 농담. 미소가 웃으며 물었다. 둘 다요? 효과 있었나요? 태훈의 미소는 얼음컵마저 녹일 것 같았다. 미소는 눈을 굴리며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태훈은 점차 노점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미소의 과일 조합에 대해 재치 있는 말을 던지며 둘은 점점 음료 밖의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태훈은 여행을 많이 다닌 교養있는 남자였다. 스마트폰에서 이국적인 풍경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미소가 물었다. 새로운 걸 찾으려는 마음 때문 아닐까요? 태훈이 대답했다. 미소는 얼굴이 붉어졌다. 평소 붉어지지 않던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과일을 자르고 칵테일을 만들었다. 하지만 태훈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에게 머물렀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태훈은 미소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미소는 요리와 새로운 맛에 대한 열정, 그리고 호숫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털어놓았다. 태훈은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너는 평범한 걸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구나. 어느 날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태훈이 말했다. 그 칵테일들처럼, 아니면 너처럼. 미소가 웃으며 반문했다.
어쩌면 둘 다 태훈의 진심이 미소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다. 그날부터 태훈은 점점 더 미소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태훈은 무언가 달랐다. 오늘은 너만 보러 왔어. 태훈의 솔직한 말에 미소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나만? 그거 혹시 목마르다는 뜻 아니야? 태훈은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미소, 너는 고집세고 사람 쉽게 안 믿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노력하고 싶어. 노점 주인 미소 이상의 너를 알고 싶어. 미소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언제나처럼 감정을 감추려 애썼다. 너는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날 다 본 거잖아. 다 알 거라고 생각해. 이태훈은 상반신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아직도 너의 진짜 웃음, 내가 편안해지는 순간 같은 걸 알고 싶어. 그 순간 미소는 그의 깊은 관심에 놀라면서도 끌렸다. 그 밤, 노점 정리 중에도 태훈은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불빛 아래 그의 존재감은 이곳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밤에 산책하는 거 좋아해? 갑작스레 태훈이 물었다. 왜? 미소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몇 시간이라도 너를 훔쳐가고 싶어서. 그냥 해변 산책이야. 별거 아니야. 미소는 규칙을 깨는 게 두려웠지만 그의 눈빛에 이끌려 좋아요. 라고 말했다. 내 라임 칵테일에 면역된 거니까. 태훈의 미소 하나로 미소는 모든 이유를 잊었다. 바람은 시원했고 모래는 아직도 태양의 열기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맨발로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태훈은 여행 이야기를 했고 미소는 고향과 꿈을 나누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진짜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태훈이 멈춰서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건 넌 날 잘 몰라서 그래? 미소가 웃었다. 그걸 바꾸고 싶어. 태훈이 다가와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 올렸다. 그 가벼운 손길에 미소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 부드러운 입맞춤에 몸을 맡겼다. 그 키스는 파도처럼 부드럽다가도 강렬했다. 둘은 순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잊었다. 떨어진 후 미소가 농담을 던졌다. 그럼 내 라임 칵테일이 마음에 든다는 거네. 태훈은 저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라임만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 웃음을 터뜨린 미소는 태훈이 단순한 손님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새로 생긴 그 무언가가 그녀를 두렵게 하면서도 설레게 했다. 며칠 후 노점은 둘의 새로운 추억과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태훈이 미소를 한적한 전망대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바라본 호수와 달빛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답다. 미소가 속삭였다. 너만큼은 아니야. 태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또 한 번 키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태훈은 미소의 손을 잡고 물었다. 너 믿어도 돼. 미소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응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달빛 아래 그물과 쿠션이 놓인 작은 공간에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고 둘만의 리듬으로 바다 소리를 타고 춤추는 듯했다. 태훈은 미소의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렸고 미소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내가 두려운 거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사이에 특별한 게 있어? 잃고 싶지 않아. 태훈의 말은 미소를 깊이 울렸다. 그래, 어디까지 갈지 보자. 미소는 결심하며 대답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삶 속으로 조금씩 들어갔다. 태훈은 노점에서 미소를 도왔고 자신만의 칵테일도 만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손님과 주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밤, 태훈이 또다시 해변으로 미소를 데려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곳이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강하고 고집세고 열정적이야.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 위미 그래? 미소가 솔직하게 말했다. 태훈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다시 키스했다. 그 순간 둘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연결을 느꼈다. 이 라임 칵테일, 정말 중독성 있네. 미소가 웃으며 말했다. 태훈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 라임만은 아니지. 그들의 사랑은 라임의 신맛처럼 강렬하고 바다처럼 깊었다.
하지만 미소는 저녁 햇살이 가평 호숫가의 나무 사이로 길게 드리워지던 어느 날, 이미소는 평소처럼 노점 뒤편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흰색 민소매 블라우스와 짙은 청색 청바지가 여름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다. 발끝에는 연한 베이지색 샌들이 반짝였고 손목에는 자그마한 은팔찌가 살포시 흔들렸다. 한낮의 열기와 달리 이따금 부는 산들바람이 그녀의 뺨을 간지렸고 그 순간 미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노점 쪽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훈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눈빛이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결연해 보였다. 손에는 평소와 달리 두툼한 가죽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다. 태훈은 잠시 미소를 바라보다가 갑작스레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주문할게요. 미소씨, 이번엔 비밀의 레시피를 부탁해도 될까요? 미소는 그의 말에 살짝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다. 비밀의 레시피라. 그거 혹시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레시피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죠. 태훈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오는 이유가 그 비밀 때문일지도 몰라요. 미소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태훈 씨, 그 비밀을 알면 이 노점이 망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이 비밀 덕분에 이 노점이 특별해진 거잖아요. 태훈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미소 씨가 만든 그 특별한 맛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미소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태훈과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태훈은 단순한 관광객도, 단순한 손님도 아니었다. 그가 묻는 비밀은 바로 자신이 감춰온 꿈과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그 비밀은? 아마도 제가 혼자 간직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비밀이 많으면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지잖아요. 태훈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나는 미소 씨가 숨기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 둘만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싶어요. 미소는 태훈의 눈동자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불안했다. 태훈이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고 그 비밀이 둘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울까 봐 걱정되었다. 태훈 씨,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혹시 당신도 숨기고 있는 게 있나요? 태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나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미소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신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밝혀질 운명이었다. 그때 멀리서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나측지 않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미소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까만 모자를 눌러쓴 남자 몇 명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태훈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태훈도 그들을 보고는 긴장한 표정으로 미소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왔어요. 미소 씨, 우리가 숨기려던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아요. 미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인 걸까요? 그 순간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알리는 듯했다. 주변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 감춰진 긴장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미소와 태훈,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그림자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감춰진 비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는 어느 순간 폭풍우처럼 몰아칠 것이다. 저녁 노을이 가평 호수 위에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번지고 이미소는 노점 앞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검은 긴 머리는 은은한 달빛 아래 반짝였고 짙은 남색 원피스는 그녀의 곡선을 부드럽게 감싸며 살짝 어깨선을 드러냈다. 발끝에 신은 하얀 슬리퍼가 가벼운 움직임마다 살짝 흔들렸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은은한 광택을 내는 팔찌가 있었다. 전날 태훈과의 일이 떠올라 미소의 뺨은 자연스레 붉게 물들었다. 그 순간 노점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훈이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 걸친 가벼운 재킷이 그의 뭔가 다른 면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입가에는 미소를 향한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미소 씨,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요. 태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어떻게 특별한데요? 미소가 장난스럽게 대꾸하며 눈썹을 살짝 올렸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비밀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하죠. 태훈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미소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을 뺐지만 그 손길은 무겁지 않고 부드러웠다. 태훈 씨, 너무 갑작스러워요. 우리 일단 차분히 생각해봐요. 그때 호숫가를 따라 불어온 바람에 실려온 듯 희미한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발걸음이 다가왔다. 노점 앞에 서 있던 남자 셋이 태훈을 바라보며 미소에게도 눈길을 돌렸다. 그중 한 명은 검은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훈 씨,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미소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 태훈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은 뒤 천천히 대답했다. 그들은 내가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비밀이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소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떠돌던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날 찾으러 온 거예요. 하지만 미소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당신 곁에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 말에 미소는 잠시 안도했지만 심장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났다. 그녀는 태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감춘 그 비밀이 곧 모두 드러날 것이다. 이 태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뿐이다. 미소와의 평범한 삶을 지키는 것, 그게 가능할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미소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를 막으려면 먼저 내 칵테일 한 잔을 맛봐야 할 거려. 이 감귤 칵테일처럼 상큼하게 말이죠.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멈칫했고 태훈은 미소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렇죠. 이 노점의 비밀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요. 어둠이 짙어지는 호숫가, 세 사람의 긴장감은 서서히 쌓여갔다. 하지만 그 순간 미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숨겨진 진실과 맞서는 여정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한 줄기 바람처럼 다가왔다. 가평 호수의 밤은 고요했지만 이미소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달빛이 수면 위에 은은하게 반사되어 반짝였고 노점 주변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를 살짝 드러내는 디자인이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다리는 가느다란 라인으로 흐르며 발끝에 신은 하얀 샘들이 부드럽게 반짝였다. 목에는 실버 체인이 섬세하게 걸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작은 반지가 빛났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흔들렸다. 그 순간 강태훈이 다가왔다.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단호했고 하얀 셔츠 위로 살짝 걸친 검은 재킷이 그의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태훈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지만 미소를 향한 따뜻함도 확실히 느껴졌다. 미소 씨, 오늘 밤은 우리에게 중요한 밤이 될 거예요. 태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미소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피하려던 그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태훈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다. 그때 호숫가 어귀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야구 모자를 눌러쓴 남자 3명이 나타나 태훈과 미소를 향해 걸어왔다. 그중 한 명은 냉철한 눈빛으로 태훈을 노려보았다. 태훈, 드디어 만났군. 그가 차갑게 말했다. 태훈은 굳은 표정으로 응수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지만 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넘겨야 할 텐데. 또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미소는 살짝 몸을 떨었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둘만의 문제예요. 당신들은 여기서 물러가세요. 남자들은 미소를 비웃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 긴장감에 주변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 태훈이 미소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태훈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가죽 케이스에 담긴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태훈과 낯선 여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이 내 과거와 연결된 열쇠야.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시작이지. 태훈이 말했다. 미소는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다. 그 순간 남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다가와 태훈의 팔을 잡았다. 이제 끝이다. 태훈은 빠르게 몸을 돌려 그 남자의 손목을 비틀었고 재치 있게 몸을 피했다. 미소가 놀라서 소리쳤다. 태훈 씨. 그러자 다른 남자가 미소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그 순간 미소는 손에 들고 있던 감귤 칵테일병을 재빨리 흔들어 그 남자의 얼굴에 뿌렸다. 어헉. 남자는 눈을 감으며 뒤로 물러났다. 태훈은 그 틈을 타 남자들과 대치하며 말했다. 우리가 싸울 이유는 없어. 과거는 지나갔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했어.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러났다.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이번엔 끝났어. 태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소는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태훈 씨, 정말 무서웠어요. 태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 둘만의 비밀을 함께 만들어가자.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호수에는 고요한 물결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감춰져 있었다. 태훈의 과거, 그리고 그와 연결된 사진 속 여인. 그 비밀이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미소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노점 뒤편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가평의 밤바람이 호숫가를 스치며 살짝 차가움을 남겼다. 이미소는 노점 뒤편에 설치한 작은 그물 해먹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흩어졌고 은은한 달빛이 은색 귀걸이에 반짝임을 더했다. 짙은 네이비색 맥시 원피스는 몸선을 따라 흐르며 가볍게 드러나는 발목은 하얀 슬리퍼와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자아냈다. 손목에 감긴 가죽 팔찌는 그녀의 자유로운 성격을 은근히 드러냈다. 그날 밤, 태훈은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는 노점 앞에 서서 호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처럼 그의 눈동자도 빛났다. 손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꼭 쥐고 있었고 그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미소 씨의 태훈이 부드럽게 불렀다. 네, 무슨 일이에요? 미소가 해먹에서 몸을 일으켰다. 내가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 태훈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미소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이야기든 들어줄게요. 태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태훈과 한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고 편지에는 미스터리한 암호와 낯선 지명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어. 하지만 그녀와의 인연은 비밀스러운 이유로 끊어지고 말았지.
태훈이 말했다. 그때부터 나는 감추고 도망쳐야 했어? 그리고 이제 그 과거가 다시 나를 찾아오고 있어. 미소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훈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요. 태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 비밀은 우리 둘만의 것이 되어야 해. 그때 노점 근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미소와 태훈은 동시에 주변을 살폈다. 낯선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죠?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내 과거와 연결된 사람들.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 다이어리야.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세 사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미소는 태훈 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야. 미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노점 뒤편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번쩍였고 동시에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림자는 잠시 멈칫했고 그 틈을 타 태훈과 미소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태훈이 속삭였다. 우리 앞에 놓인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해.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점점 구름에 가려졌고 호숫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선택과 운명만이 그 길을 결정할 뿐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숨긴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